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지수가 불행 중 다행히도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추천주 결과 보기 전에 코스피 간단히 볼게요. 8월 21일 요때 2700쯤 올라왔을 때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W로 한번 조정 주고 반등 나오는 거 주의하자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빠졌는데 경고를 드렸던 두 날은 양봉 마감이었던 날입니다. 양봉일 때 조심을 하도록 하자.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천천히 빠질 줄 알았는데 너무 급하게 갭 하락 그리고 반등이 없이 연속 하락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힘들었던 나날이었고요. 현재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게 마감이 되어주면서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양봉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이 역배열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고 5일선도 회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찐 반등일 거라는 100%의 기대감을 가지고 승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죠. 어쨌든 예측 흐름대로 W 흐름 중에서 양봉 마감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자 요렇게 빠지는 구간이에요. 빠지는 구간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검정 색깔 원 확실한 반등 끊어주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요렇게 끊어주는 구간 5일선을 끊고 확실하게 올라서주는 구간들 각오로 치면 요런 구간들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화요일에 반드시 여기를 끊고 올리면서 또 쭉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쯤 올라와주면 2700쯤에서는 또 맞고 떨어지면서 박스로 행보가 나올 수 있다. 요즘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끝까지 빠지지 않고 도중에 반등이 나오는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다시 회복이 나와주기를 기원합니다. 코스닥은 ADR이 65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보통 ADR이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을 하죠. 75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진 6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바닥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인 게 거의 평균적으로 확실하니까 분할 매수로 모아가기에는 괜찮은 자리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물린 상태에서 주식 비중이 항상 크다 보니까 추매할 여력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눌림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서 물리고 끌려 내려간 상태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회로 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고요. 코스닥은 1.1%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피랑 차트 유사하니까 쌍바닥 흐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곧버스 종목 번호 252670 인버스 ETF 월봉이고 역배열 저항대 여기까지 올라오면 2400 정도 하죠. 이렇게 근사치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중이고요. 8월 5일에 딱 역배열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2400이 2년선 저항대입니다. 481선 8월 5일에 살짝 뚫었다가 크게 밀렸고요. 오늘 요 근사치 가격 도달했다가 지금 좀 밀리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으니까 곧버스 보유자분들은 크게는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크게 M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N으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또 지지 이탈하고 하단 이탈하고 더 밀렸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큰 박스로 보면서 M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N으로 반등이 나왔고 다음 M 하락을 조심하도록 하자. 2400 돌파한 척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 실패를 했고 한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다음 삼지엔터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이때 11,500원 할 때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늘상 추천하는 발목 무릎 자리죠. 여기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실패하면 8,800원 이탈할 때 박스 하단
최저가 이탈할 때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올라가면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가속이 붙는 무릎자리다. 3일 만에 25% 상승이 나오셨고요. 무릎에서 정석으로 수익이 나온 종목이죠. 그리고 사랑의 하추핑 개봉 일정이 있었고요. 이건 일봉이고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이고 여기 발목 무릎자리 구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박스 매매 구간이다. 요 보라 색깔 손절. 아까 월봉에서 봤던 8,800원은 긴 손절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짧게 볼 거면 요때 저가 만원 정도 손절, 보라 색깔 손절 잡고 들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만원 손절. 바로 그냥 3일 만에 26% 상승이 나오셨고요. 사랑의 하추핑 난리죠. 뽀로로를 넘어선 이제 부모님들 등골을 빼먹는 하추핑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 개봉을 했고 슬램덩크의 기록을 넘어섰죠. 이제 애니메이션이 슬램덩크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상징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요 하추핑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이런 핑들이 수십 말이라고 해도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주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고 하추핑이 좀 급이 높은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점을 보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다. 어른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다. 이제 10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또 한 번 더 후발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삼지엔터 일봉 요때 매수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가 발이고 지금 발목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박스 돌파 시도, 그리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3일 만에 26%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제 3층이 된 겁니다. 1층, 2층, 3층 장기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3층에서 밀리지 않아요.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하단 11,6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지수에 밀렸지만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를 그대로 유지해 주다가 오늘 상한가 마감이 나왔고요. 이제 4층으로 올라섰죠. 그리고 강력한 1년선 저항대까지 도달. 1년선 저항대까지 가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좀 단기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저가 대비 80% 올랐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권이지만 단기에 80%가 크게 올랐다. 이걸 좀 부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때 1년선 맞고 떨어졌네요. 지금도 1년선에서 맞고 떨어질지 안착하고 더 갈 수 있을지 변곡점에 위치한 자리고요. 이제 보유자분들은 기존의 박스 상단이 캔들 몸통 기준으로 보면 꼬리 무시하고요. 몸통 기준으로 보면 14,000원입니다. 14,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121선과 오늘의 시가인 13,000원, 그 다음에 박스 하단인 12,000원. 길게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대칭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더 넣어 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크게 맥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잘하게 작은 맥점을 또 잡아주시면 돼요. 본인의 평단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어느 선에서 대응을 할 건지, 어디에서 대응을 할 건지 선택을 해서 분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 평단이 높다 그러면 이탈할 때 정리하시고요. 근데 내 평단이 낮아, 내 평단이 한 요쯤 돼,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정도는 이탈할 때 기다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개 4개 이탈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본인의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지키면서 올라가면 당연히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지 참고해가지고 추세 매매 하시면 되고, 일단 추세 박스는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세선 참고하시고, 다음 기존 추천주였던 대봉 LS 역대 신고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관련주기도 하고 비만치료제 관련주죠. 이번에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비만치료 주성분 위탁 개발 생산 추진, 요 비밀유지 계약 체결로 상한가 나왔고요. 국내 독점 판매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19일에 검정 색깔별로 이렇게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고요.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두 개 다 알려드리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서 A, B 택해가지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대봉 LS는 추천하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요. 오늘 역대 신고가까지 이어졌고, IQ는 하루 만에 27%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제자리 이하로 좀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이 대조적으로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처음 추천드렸을 때는 둘 다 1일 만에 크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반대의 흐름. 일봉이고 처음 4월에 발목 자리에서 추천, 이후에 정배열로 흔들면서 올라가고, 박스 돌파 나왔을 때 한 번 더 추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장기평가 가까울 때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매수하시고, 장기평가 멀어지면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멀어진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또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재추천을 줬다는 요 점은 좀 차이를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 단기 고점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또 장기평까지 빠졌죠. 요 장기평 부분에서 눌림 매수가 가능했다.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상한가를 친 다음에 위에서 또 흔들어 주면서 박스를 만들어 주다가 오늘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최근에 여기 14,000원 정도 밑꼬리 저항대, 저항이 아니라 지지 14,000원 정도 지키면 계속 홀딩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 3일 연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같다. 지금은 또 요 자리랑 유사한 단기 고점이니까, 장기 평가 멀어진 자리니까 또 다시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 14,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요 점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빠질 때 시원시원하게 빠집니다.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갈수록 파동이 더 커지니까, 보시면 여기 파동이 컸지만 뒤에 파동이 더 크게 나오죠. 빠질 때도 더 크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게 올랐고, 만약에 빠지면 더 크게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 파동을 잘 생각하면서 고점에서 무리하게, 뭐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상한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다음날에 보통은 조금 더 가죠. 하지만 무리하게 추격해가지고 고점에서 또 물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흥구석유, 얘를 교과서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장기평가 가까운 노랑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보라에서 팔면 됩니다. 노랑에서 보라까지 50% 상승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잡고 하락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최대한 크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락하면 짧게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60% 70% 올라가줬고,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됩니다. 내려오면서 지금은 한 15,000원, 14,000원까지 빠져있는 상태죠. 노랑이 사서 보라에 팔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초보자분들에겐 좋고,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하자. 다음 블루엠텍, 이번에 13% 20% 수익 나왔습니다. 기존의 원격진료 그리고 비만치료로 뒤에 강조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죠. 15,000원 맥점 드렸었고, 이렇게 15,000원 돌파 왔다갔다 하다가 안착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착한 8월에 또 10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얘가 위고비 유통사죠. 국내 유통사로 선정이 되었고, 10월에 국내 출시한다고 하니까 일정주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바로가는 노랑으로 3일 만에 최대 16% 수익 주고, 뒤에는 좀 밀렸다가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차 최대 눌림 기준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였지만 일정주였기도 했고, 요 박스를 돌파한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여기 박스를 이렇게 돌파를 했죠. 요 자리에서 21,000원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8월이고 10월 일정이니까 한 달 넘게 여유있게 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를 무릎으로 보고 추천을 드렸고, 바로 이렇게 최대 16% 수익 나왔고, 또 이게 노랑 화살표의 수익이고요. 요거는 초록 화살표의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초록 화살표로 이렇게 빠졌다 갈 수 있다. 여기서 또 19% 수익이 재차 나와준 거죠. 돌파 수익, 눌림 수익,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준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1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박스 상단. 그리고 오늘의 시가 18,600원 정도 박스 하단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조금 더 길게 볼 거면 121선 최근의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밑으로 지지 3개 보시고, 또 박스 중간 가격 2만원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총 지지가 4개가 됩니다. 요 4개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시고, 이 최근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에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요 구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면서 지수에 밀린 거긴 한데, 어쨌든 패턴이 같으니까 여기도 큰 박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단을 이탈하면 크게 밀릴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 유사하게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2만원을 지키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 DX, VX, 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고, 자,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3,500원까지 쉽게 간다. 추천을 드렸고, 도달 한번 하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와주면서 40%, 90% 수익이 나와줬어요. 이때 갭 메우기로 추천을 드렸었고, 갭 메우기는 최근에 재건 대장주 SG, 얘도 갭 메우기로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었고, 여기 보시면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1,800원까지 쉽게 간다. 박스에서 추천드렸고, 여기 도달하고 초과 도달 나왔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개파락이 나온 구간을 다시 돌파했을 때는 쉽게 훅훅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좀 잘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 손익비 대응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최대한 크게 먹어주고 하락하면 짧게 손절하는 거죠. DX, VX 여기 개파락 구간이 있었고 텅텅 비어있죠.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3,500원까지 쉽게 간다. 이렇게 딱 도달을 해줬고, 박스 유지해 주다가 꼬리로 이탈이 한번 있었지만 이때 지수에 밀렸던 구간이죠. 8월 5일 다시 재차 올라가줬고, 위에서 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요. 밑에 다운그레이드 박스 자리에서 살짝 또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작은 갭이 있거든요. 작은 갭을 메워준 거긴 합니다. 이렇게 작은 갭을 메웠다. 기존의 박스 하단인 3,000원쯤 안착이 중요했는데 일단 여기는 안착을 해줬고요. 그 다음 위에 121선 가격인 3350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 위로는 4,000원, 4,200원 정도 1년선이랑 요 박스 상단 저항대 여기 강력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저항대로 3750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가 2,400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요거 이탈하면 얘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2,000원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워낙 얘도 단계 크게 많이 올랐죠. 저가 대비 180%나 올랐습니다. 180% 올랐기 때문에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10월 일정주긴 하지만 단기 크게 올랐던 애들은 좀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인벤테지랩, 얘도 비만 치료제 원래 기존 대장주죠. 23년도에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170%에서 270%까지 올라갔다가 당연한 bab동으로 또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완전히 같은 타점이죠. 발목자리에서 또 추천드렸어요. 또 추천드리고 최대 100%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또 크게 내려가는 거 조심하자고 했고,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또 한번 지수에 밀려가지고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또 반등을 살짝 꾀하고 있긴 합니다. 인벤테지랩 월봉 발목자리 공략했던 거 잘 복습해가지고 다른 종목에 적용하도록 하시고요. 인벤테지랩은 현재 17,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박스 상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13,700원, 17,000원 정도의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은 요 구간 밑에서 추천 들어갔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지수에 밀려가지고 장기입형까지 빠지고 장기입형을 또 지켜주면서 올라와 줍니다. 장기입형 부근에서 근사치 가격에서 밀렸다가 올라온다. 19,000원. 이때 19,000원 안착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밀렸다가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큰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역배열로 이렇게 역배열 자리도 체크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펩트론도 같이 볼까요? 펩트론은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죠. 여기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당연한 밥동으로 또 장기입형까지 빠졌습니다. 121선 이탈을 했고, 요 구간과 좀 유사해요. 여기도 121선 지켜주다가 결국 이탈하고 밑에 장기입형까지 또 밀리고 침체 구간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121선 지켜주나 싶더니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반년선, 1년선 사이 박스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최악으로는 또 3만원까지 내려가는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악으로는 무조건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정배열 끝나고, 여기서 정배열 끝났죠. 정배열 끝나고 역배열로 잡혀 있으니까 3만원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주요 지지대가 4만원, 3만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페론도 볼게요. 샤페론도 비만치료제 관련주죠. 얘도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 이때 1년선 안착 실패,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은 실패했죠. 최근에도 3번 안착 실패했고 오늘 확실하게 안착을 성공을 했습니다. 꼬리 가격대 3,600원. 자, 1년선 지지대가 3,000원 정도 하니까 3,000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3,000원 지키면 계속 뭐 횡보를 하든 또 추가적으로 더 V자로 올라가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또 이전처럼 크게 내려가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중간 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이전처럼 보인다면 도중에 이렇게 찹찹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현재 이렇게 좀 큰 박스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박스 하단까지 또 2,500원 깨지고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121선 기준으로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던 자리 복습하시고, 월봉은 6,000원 이탈하고 죽었고 6,000원 또 저항대 걸렸고, 이거는 미래에도 좀 먼 나라 얘기인데 미래에도 6,000원은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이전에 중요한 맥점들은 과거에도 항상 영향을 주니까 차트를 크게 보시고 잘 체크하고, 큰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같은 개념으로 여기 3,000원 이탈하고 죽었죠. 현재 3,000원 돌파 한짝했고 3,000원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3,000원은 일봉에서 봤던 맥점과 일치하기도 하고요. 3,000원을 지켜야 더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다음 유한양행 고점 찍고 좀 빠지고 있어요. 8월 21일에 단기 재료 소멸 나왔다가 밀리고 뒤에 더 크게 갔고요. 제가 8월 21일에 이때 단기 재료 소멸로 음봉 마감 나왔지만 단기 입형 지키고 있고 추세선 지키고 있고 힘이 여전히 강하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95,000원쯤에 분명히 리딩 드렸고 바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단기 입형 위에서 힘이 유지 중이다. 다만 시초의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때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단기 입형 위에 있다. 만약에 단기 입형을 이탈을 했다면 요 구간들을 이탈을 했다면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키고 올라갔죠. 지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고요. 5일선 이탈하고 요날 5일선 처음 이탈했고 11선 이탈했고 15일선까지 이탈을 했고, 자, 단기 고점에서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려가는 어깨, 하락시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죠. 과거로 치면은 이런 구간, 내려갈 때 찹찹찹 해줘야 되는 구간, 또 밑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요 하락폭이 아픕니다. 보시면 30%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다시 잡던가 재타점을 노리는 게 낫죠.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어려우면 마냥 홀딩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답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파동이 점차 커지는 구간에서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또 급등 전의 가격인 10만원까지도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21선 가격인 11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 자리는 장대 양봉 나왔던 가격대 11만 2천원 정도랑 또 일치하는 근사치 자리니까 1차 지지역이 잘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10만원까지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도록 하자. 워낙 지금 유한양행이 확실한 성과를 내줬기 때문에 후반형 나와주고 밀리고 있지만, 뭐 밀린다 하더라도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갈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이런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격해가지고 당일에 크게 물릴 필요가 없었고, 최근에도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할 필요는 없었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 매도 좀 하면서 챙겨주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거 노려보시고,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밑에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겠죠. 다음 유한양행 우선주는 종가상 11선 찍히고 반등 나왔습니다. 여전히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11선이 16만원 정도 하네요. 16만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전날의 저가 그리고 15일선이 14만원 살짝 위에 있고요. 이런 거 뭐 대응하기 어려울 거 없죠. 5일선 타고 쭉쭉 가고 있을 때 5일선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 보일 때 이때 전량 매도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 정도 하는 대응 해주시면 됩니다. 5일선 이탈이 오늘도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추세 수익을 극대화 하시면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갈지 떨어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그냥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이니까 움직임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여기 전량 매도 했는데 더 가버리면 배 아프잖아,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분할 매도 하시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반드시 올라갈 때 홀딩 하시고,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 매도 한다. 왜? 도중에 또 이렇게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반등이 좀 있었고, 실리콘2 4월 중순에 제가 5월 말 일정으로 화장품 관련주 대거 추천드리고 50% 이상 크게 올라간 종목들 차고 넘쳤죠. 실리콘2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역배열로 좀 고점이 자꾸 낮아지면서 역배열 형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44,000원 정도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35,000원 121선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워낙 크게 올랐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무너지는 흐름도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VT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 4월 중순에 화장품 섹터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얘도 이렇게 역배열로 좀 빠지고 있죠. 살짝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4,000원 정도 돌파 안착을 해줘야 확실하게 끊고 올리는 흐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 역시 동일하게 121선 기준으로 28,000원 정도 요 지지 보시면 되고요. 항상 크게 올랐던 애들이 121선 이탈하면 그 다음에는 1년선까지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HLB. HLB는 9월에 일정이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종량학회, 이때 리보세라닛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또 더 큰 일정이 9월 20일에 있고요. FDA 재심사 신청 예정. 요게 승인 불발이 나가지고 하한가가 나왔었죠. 이게 다시 기대감이 붙으면서 살살 올라와주고 있고요. 일정이 두 개가 있다. 요게 이제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3월에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 다 날짜 체크하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재로섬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 요때 5월 요때 일정이 있었고, 일정을 기점으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선반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선반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재로섬을 복불복이 안 좋은 결과로 터졌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왔어도 원전주들처럼 튀었다가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라고 했죠. 밑에서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갭매우기로 크게 올라갔고요. 갭매우기 아까 앞에 설명드렸었고요. DX, VX 그리고 SG로 설명을 드렸었죠.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지만 어쨌든 도달을 해줬고요. 현재 HLB랑 HLB 제약 이 두 개만 일단 볼게요. HLB. 자, 이때 일정이 미리 잡혔죠. 5월에 FDA 승인 일정이 있다 해서 제가 계속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지금 홀딩 해라, 괜찮다. 왜? 선반영 구간이니까. 선반영 구간이다. 5월까지 4월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큰 일정이 나오고 이렇게 선반영이 계속 나오면 일정 당일인 5월이 아니라 한 달 전인 4월이 고점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3월 말에 고점 찍고 빠질 때 요게 고점일 수도 있다, 조심을 하자 라고 했고, 4월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다. 안전하게 먹을 거면 여기서 먹는 게 최선이고, 지금은 야수 강심장의 보유자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 했는데, 여기서 복불복이 안 좋게 결과가 터지면서 큰 수익을 순식간에 반납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정적인 매도 자리였고, 내려가는 어깨. 그리고 일정 한 달 전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는 조심을 하도록 하자. 항상 재료 소멸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다음 일정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또 승인 불발 나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거고, 승인 성공하더라도 반짝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이제 반짝 튀었다가 빠지는 건 최근에 원전주들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올라가는 거는 유한양행 대입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하고 수주 성공했지만 튀었다가 이렇게 빠졌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죠. 지수 연동으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유한양행 아까 봤으니까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HLB로 와서 121선 반등 나왔죠. 121선 지켜주면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지수에 딱히 크게 밀리지 않고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잡고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HLB도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HLB 제약도 차트가 거의 똑같다. 개파락 났고,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갭매웠고, 갭매운 자리 살짝 돌파 더 했다가 밀렸고요. 121선 반등. 계속 121선 지키면 홀딩 가능한 거고, 박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전고. 현재 HLB 둘은 121선 위에서 일정을 앞두고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품절주. 지수가 하락하면 급등하는 애들이죠. 코데지 컴바인. 특성은 윗꼬리를 잡고 준다는 겁니다. 오늘 급등 나오고 있을 때 윗꼬리 조심하자고 했고, 이렇게 크게 반짝하면서 20% 이상 갔다가 또 1800원 2년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9% 마감 또 반짝했습니다. 뒤에도 계속 반짝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추격을 했으면 또 윗꼬리에 당했을 확률이 크겠죠. 고수분들은 이렇게 반짝 튀어줄 때 쌀보리처럼 딱 잘 잡아. 쌀 왔을 때 잘 잡는다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내 손바닥 안에 쌀이 들어왔는데도 못 잡아. 놓쳐버려. 수익이 왔을 때 놓치고 손실 전환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 당하지 않도록 장중 매수는 자제를 시키는 편이죠. 양지사, 신라섬유 똑같은 흐름으로 반짝 나왔으니까 차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한빛소프트 딥페이크 처음 대장으로 2연상 나왔던 종목이고, 제가 이거 게임주인데 반등이 나온다면 딥페이크로 갈 확률이 크다고 했고, 이때 딥페이크 정보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상한가, 또 갭 상승해가지고 상한가. 근데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패턴 조심하자고 했고, 여기 노란 구간 3,000원 이상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본전 생각 버리고 보라색깔 2,700원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손절자리. 내 평단이 여기야. 본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게 본전이 안 왔다가 내려갔어. 안 팔았으면 급등하기 전에 가격으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나오죠. 쌍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나마 2,700원 보라색깔 이탈할 때 정리를 했다면 손절이지만 손실을 최소화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뒤에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간도 이제 기회비용이니까 2,700원 이탈할 때 손절하고, 이 손절한 예수금으로 새로운 주도주 일정주를 찾아 나갔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이 크게 나왔고 본전까지 올라오지 못할 때 내려가는 어깨에서 반드시 정리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항상 단기 크게 오르면 더 갈 확률 10%, 하락할 확률 90%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리드도 마찬가지죠. 셀리드가 최근에 100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자고 했고요. 요게 거의 뭐 1000%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려가지고 본전 기다리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내 평단이 만약에 2만원이라 칩시다. 이만큼 올라왔을 때 17,000원까지 올라왔네요. 1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내 평단이 2만원인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인데,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려갈 때 여기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 구간에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2만원을 기다렸다면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다만 기회비용 상실이 또 되는 거죠. 2만원인 분들. 그렇죠? 한빛소프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이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도중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또다시 밀리면서 내려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응을 좀 크게 물렸고 단계 크게 올라온다면 좀 분할이라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셀리드는 2년선 9,200원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도 하나 볼게요. 단기 이평은 15일선 7,300원, 그 다음에 21선 8,600원 이렇게 1차 2차 보고 121선까지 같이 위에 장기 이평이 2년선이었나요?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선이었네요. 다음 셀루메드 5일 연속 급등이 나와줬고요.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5일선이 여기 밑에 있고 대칭으로 중간가 2,900원 정도, 크게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무리하게 추격했다가 또 제자리까지 금방 뚜까 맞지 마시고, 신규분들은 그냥 내가 타점을 놓쳤구나 보내주시고, 보유자분들은 내려갈 때 이탈하면 분할 매도하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2,500원 이탈하게 되면 2,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지는 갭 하락 자리 주의하시고요. 여기가 싱크홀 자리입니다. 진흙당 자리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죠.
다음 9월 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비만치료제, 제약, 품절, 폴라리스 그룹주, 보안, 전기차 화재. 비만치료제는 추천주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10월 국내 출시 위고비 일정주입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미국 생물보안법도 9월에 일정이 있죠. 일부 반응이 있었고 다른 각자의 이유도 있고요. 하이트론, 네오이뮨텍, 엔젠바이오. 다음 보안 관련주, 신시웨이, 한사, 카티스. AI 양자기술 위협 대비 국정원이 안보기술 연구원을 만든다. 신시웨이는 유럽 첫 진출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다음 품절주, 지수 하락 영향으로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외에 시초에 급등 나올 때 윗꼬리 잡게, 윗꼬리가 자주 나오니까 조심을 하라고 했고 정석으로 반짝 마감이 나왔고요. 다음 폴라리스 그룹주, 테슬라와 AI 기술 공유, 미래 수익을 나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다음 전기차 화재, 얘네는 9월 6일에 오전 10시에 일정이 있었죠. 되게 원래 크게 반응을 보였던 애들은 이날을 오전을 기점으로 좀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또 일부 다른 종목들이 순환 강세가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캐리, LK 삼양, 엠젠솔루션. 엠젠솔루션은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이 나왔겠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삼지엔터, 사랑의 하추핑 앞에 말씀드렸고, 현대공업이 경영권 매각으로 급등. 경영권 매각은 호재다, 잘 기억하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5,900원짜리 가입하시면 GSE 같은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GSE는 3시 20분쯤에 여기 추천드렸고, 여기 추천, 그리고 바로 단기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60% 수익이 있었고 반복해서 수익이 나왔다. 다음 9월 6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월요일 오늘 정석으로 반짝 하락 나왔나 볼게요. 하이로닉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었고 고가 25%, 종가는 마이너스 3%, 정석 반짝 크게 나왔습니다. 항상 요 흐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팍 튀었다가 팍 빠졌죠. 분봉으로 보면 갭 상승으로 이렇게 갭으로 팍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시가 만원 정도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항상 시가 이탈하면 크게 무너진다 보고 조심을 하시면 돼요. 시가 이탈 여부를 잘 보도록 하자. 여기가 매도 자리였다. 뒤에 다시 시가를 회복하고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회복하는 구간에서 재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건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실패하고 정석으로 빠졌다. 하이로닉이 정석의 흐름으로 죽었고요. 다음 하이트로는 낮은 확률로 점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 마감. 동전주 구간에 있었던 애고 300억 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에 성공했다. 보통 이런 동전주들이 바닥에서 호재가 뜨면 이렇게 팍 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점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점상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하시고 내려가면 또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점상에는 매도하지 마세요. 점상은 지금 올라가려는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팍 튄 거니까, 진짜 강한 힘이니까 점상에는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점상에 홀딩, 점상 풀리면 분할 매도 하시는 거고. 다음은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도 동전주고 쇼폼 드라마 만든다 뭐 뉴스가 있었는데, 낙폭과대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동전주니까 관심은 없고. 다음 PPI 9.9%, 양자암호 관련주, 보안 관련주고 정석 반짝. 다음 엠젠솔루션 전기차 화재 관련주, 시간에 7%였고 얘도 반짝.
전일에 꼬리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드림 시큐리티 보안 관련주 시간에 7%였고 얘도 반짝. 다음 피플 바이오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주죠. 박스 내에서 정석 반짝 나왔고, 다음 신라 섬유 품절주 시간에 4%였고 정석 반짝. 코데지 컴바인이랑 같이 반짝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다음 성보화학 질금 대봉 LS가 시간에 3.4%였는데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엑스게이트 반짝 여전히 5,000원 1년 선안착을 못하고 있고요. 다음 DXVX 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크게 상승 마감, 낮은 확률로 시간으로는 2.8%였습니다. RT캐스트 질금 양지사 반짝. 자,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하이트론 그리고 대봉 LS DXVX 3개가 있네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2개 있고요. 이렇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하이로닉처럼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9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EN셀 상한가 줄기세포 치료제 아시아 6개국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은 큰 호재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던 중에 오늘 고가 15%, 종가 6% 반짝 나왔는데 시간으로 한 번 더 올라가 줍니다. 여기 역배열 저항대 28,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간으로는 29,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딱 요 역배열 저항대 5일선 맞고 떨어졌네요. 5일선 맞고 떨어졌고 11선은 3만원 정도 합니다. 11선 3만원도 체크하시고 전고점은 38,000원 정도, 그리고 중간값으로 3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W로 반등을 깨하고 있는 중. 당연히 월요일의 저가 22,900원 지지가 중요하겠고요.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종가나 시가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주니까 보유예수 해질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가 나올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다. 이것도 좀 잘 숙지하시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유예수 해제일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개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모가도 체크하시고, 얘는 공모가가 얼만교? 공모가가 15,300원 정도 하네요. 다음 남양유업 9.8%, 자사주 소각 그리고 액면 분할 결정. 월봉은 크게 역배열로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최근은 이렇게 박스고요.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일봉은 저가를 좀 이탈했다가 시간의 상승으로 52만원까지 올라왔고,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가 장기평 자리니까 52만원을 요 정도를 계속 종가상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52만원을 계속 지켜줘라. 그 다음 전고점 55만원, 여기가 중앙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또 이렇게 하나 둘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KCTC 그리고 동방 쿠팡 관련주. 동방은 시추 관련주기도 한데 최근은 물류 관련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를 투자한다. KCTC 전고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6,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고, 크게 이렇게 박스니까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악으로는 박스 하단인 4,000 중후반까지 또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6,000원 정도까지 시간으로 올라왔고요. 자, 박스 상단 가격인 6,500원, 요쯤 안착이 중요하다. 꼬리는 7,000원. 오늘의 저가 5,200원쯤이 박스 중앙쯤 하니까 이 자리 지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큰 박스니까 만약에 하락으로 또 방향성이 잡히면 금방 박스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동방은 추천주였고 이렇게 수익이 여러 번 나와줬습니다. 시추로도 올라갔던 구간이 있고 물류로 올라갔던 구간도 있고 최근에는 여기 바닥권에서 물류로 좀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얘는 박스 상단이 3,000원 정도 합니다. 3,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데 최근에 안착은 실패. 지지는 2,500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스로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시간으로는 2,9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다음은 M83 신규 상장주 6.5% 딥페이크 관련주고 신시웨이가 8%가 아닐긴데 4.8% 둘 다 딥페이크 관련주. 자, M83도 ENCL이랑 유사하게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던 중에 반등이 나와줬고요. 뭐 요게 ENCL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이 커플링 반등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졌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얘도 딱 오늘 5일선 맞고 떨어졌네요. 단기 이평을 넣어서 보면 5일선 11선 정도 맞고 떨어졌죠. 이 가격이 24,700원 정도 합니다. 이걸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으로도 요즘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종가 가격이었던 27,500원 2차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저항대 26,000원. 지지는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죠. 혹은 ENCL과 마찬가지로 캔들의 종가나 시가. 다음 신시웨이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얘도 한 살 정도? 한 살 좀 안 되내고 고점 대비에도 80% 정도 빠진 것 같죠. 바닥에서 최근 좀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종가상으로 121선을 안착한 적이 없네요. 여기는 이제 장중 돌파만 나왔고 종가가 여기에 형성됐기 때문에 안착을 못했던 거죠. 올라오는데 자꾸 121선 저항 걸리고 있고 오늘도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8,8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위로 저항대 3개 보시면 되고 종가상 8,75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다. 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5.6% 9월 3일에 5조 매출 5페브를 넘어설 게임 체인저 폐활량 회복 가능성에 주목. 요 내용으로 크게 올라갔던 애고 481선 살짝 돌파했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1년선 계속 저항 걸리다가 돌파 안착하고 지키고 한 번 더 올라갔고요. 여기서는 실패하고 다시 또 1년선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 요 정도의 1년선과 2년선의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시간의 상승으로 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기 박스 상단 4,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2,9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다.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진 구간도 있었고 크게 박스니까 여기 이탈하면 여기 또 박스 중앙 가격쯤이죠. 하단까지 크게 밀리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한컴 라이프케어 5.3% 전기차 화재 관련주고 TKG 예강
원래 금 관련주로 반응이 많이 나왔던 애인데 이번에 또 역시 같은 이유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국내 1위 타이틀이 있네요. 이 내용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부터 얘는 이동식 수조, 차를 그냥 들어 올려 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담가 버리는 거죠.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의 흐름이었는데 이탈을 하고 지수에 밀려가지고 이탈하고 쭉 밀렸고 121선 4,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장기 입형 기준으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죠. 위로 장기 입형 저항대 체크하시고 다음은 TKG 예강 얘는 481선 부근에서 자꾸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1340 정도 현재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고 오늘은 121선 지지받고 시간으로 살짝 반등이 나와줬네요. 금요일에 종가 1213 여기 안착도 중요하고요. 밑에 지지 두 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파라텍이 더 크게 반응이 최근에 나왔던 애죠. 상한가였고 상한가 다음 날인 오늘 고가 4% 종가는 마이너스 10% 정석 반짝 나왔고 1년선 부근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1년선 2300원 다시 올라서는 게 중요하겠으며 오늘의 저가 금요일의 시가 최근의 저가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고 크게 올랐다가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꾸 장기 입형에 저항이 걸리고 있네요. 추천은 이때 장기 입형 1년선 돌파했을 때 소방의 날에 추천드렸고 한동훈 테마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스프링클러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1.9% 얘도 신규 상장주죠. 얘도 오늘 5일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ENCell M83이랑 유사한 흐름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다가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얘는 5일선 31,000원 정도 그 다음 11선 33,000원 정도 두 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전고점은 38,000원 정도 꼬리 35,000원 오늘의 저가 지지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느라 고생하셨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